철학의 4단계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정, 선도, 독립, 진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입니다. 작가는 스스로 자기 주도적 시선으로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부정,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를 버리는 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이라는 것은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선진국의 삶, 선도력을 가지고 선진국의 삶을 가지는 그 선진국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철학적, 지성적, 문화적, 예술적 차원으로 상승한다는 그런 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것은 철학적 높이의 시선이고 이 높이의 시선이야말로 사회를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인구가 조금 약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충격적으로 좀 다가왔는데 저희는 이제 철학 수입국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우리가 유학을 간다면은 뭐 미국을 간다든지 프랑스를 간다든지 독일을 간다든지 그런 나라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선진국이고 선진국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직접적인 철학을 했던 나라들입니다. 철학을 직접적으로 생산했던 나라들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 나라 가서 그 나라의 생각들을 배워오는 거죠. 습득하는 거고 생각을 습득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종속되고 삶의 전체가 종속되는 걸 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저희 또 동양 철학이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사상이 있었는데 우리는 왜 서양 철학을 갖다가 수입할 수밖에 없었나? 그 얘기를 최진석 교수가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에서부터 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이제 1760년대부터 이제 1840년대 영국에서 시작이 돼서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을 하고 그 전기기관을 발명을 함으로 인해서 면직물 공업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영국 자체에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 옷이 없었습니다. 옷이 잘 입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면직물 공업이 상당히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발전한 금액으로 돈으로 자본으로 이제 영국은 무엇을 했냐 하면은 대포를 만들고 군함을 만듭니다. 군함을 만들어 가지고 식민지를 막 건설합니다. 식민지를 건설해서 이제 자기들 물건을 또 거기다 많이 팔아먹고 그러면서 이제 대영 제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되죠. 패권 국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에서 생산된 물건을 갖다 팔아먹기 위해서 자유무역을 갖다 주장합니다.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돈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영국에서 금융업도 같이 발전하게 됩니다. 아편 전쟁이 이 얘기에서 나오는데, 당시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차하고 비단을 엄청나게 수입을 했습니다. 그 차가 얼마나 중국에서 영국으로 많이 들어갔냐면은, 그때 당시 귀족들이 너무 많이 좋아했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 이제, 당시에는 이제 세금을 갖다가 엄청 또 많이 붙여가지고 귀족들밖에 이렇게 못 먹었는데, 이제 세금을 영국 정부 왕족에서 이제 많이 감면시키면서 일반 대중에까지 확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자체에서 은이 이제 중국 쪽으로 너무 많이 유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불균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영국이.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될까 했는데 자기들 물건이 정작 중국에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했던 게 아편입니다. 아편을 갖다가 당시 중국 청나라 쪽에 뿌리기 시작했고, 그 청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너무나 사회적 폐악을 일으키니까 이제 단속을 하죠. 단속을 했는데 이제 영국에서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청나라도 당시에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강국이었거든요. 근데 영국에 완전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래서 난징 조약이 체결하고 난징 조약으로 해서 홍콩이 이제 양도가 되고, 근데 텐신 조약, 베이징 조약까지 이렇게 중국이 많이 이제 서양 국가한테 유린을 당합니다. 그래서 서양이 이제 서양이 완전히 패배가 됩니다. 삼국의 이제 저희
중국하고 조선하고 일본 이 삼국의 이제 역사적인 그 이후 상황을 보면 1840년도에 이제 아편 전쟁이 생겼는데 1949년까지 그러니까 뭐 일본이 패망하고 그때까지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이 동아시아에는 이제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진짜. 중국 당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났는데 태평천국 운동은 왜 일어났냐면 베이징 조약으로 당시 청나라가 서양에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되거든요. 그럼 그 배상금이 어디서 나오냐? 백성들의 고열을 짜가지고 자금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같은 경우는 못 살겠다 해서 나온 게 태평천국 운동이거든요. 이게 1850년대부터 1868년도까지 상당히 길게 이렇게 청나라를 갖다가 많이 휩쓸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 이제 영국 아편전이 졌으니까 이제 양무운동을 일으키거든요. 왜 자기들이 서양한테 졌을까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생각했을 때 이제 양무운동해서 기술적 측면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군함도 사고 대포도 사고 막 하면서. 그런데 청일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자기들이. 그 이유가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중체 서영론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중국의 것을 그대로 두고 서양 것의 기술만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청일전쟁이 지고 나서 그러면 왜 우리가 군함도 사고 대포도 사고 했는데 왜 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체계라 법 체계가 서양 것과 다르구나 해서 변법 저항 운동을 일으키는데 서태후가 이제 뒤집어 엎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변법 저항 운동도 이제 안 됐으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 해서 나온 게 이제 그러면은 철학이다, 사상이다, 문화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중국은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들이 받아들인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산주의가 상당히 이제 바람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1921년도에 이제 공산당을 설립을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1949년도에 설립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설립된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일본은 이제 아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부 시대였거든요. 막부 시대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리 정보를 입수합니다. 청나라가 아편 전쟁으로 졌다, 서양한테 깨졌다라는 걸 미리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당시 막부 시대의 사무라이들은 공부하는 사무라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책들의 사상들 갖다가 많이 접하고 공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하고 중국 청나라가 자기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을 때 자기들은 막부 시대를 마감하고 메이지 유신을 하죠.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자기들은 기존의 정치, 경제, 군사, 법 체계까지 싹 다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자기들은 청일전쟁에 승리를 하고 미국까지 쳐들어가죠. 이제 그게 이제 잘못돼서 이제 1945년도에 패망하지만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중국 당시 청나라와 일본이 이제 막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 하면 세도 정치를 합니다. 대원군이 나오고 세국 정치를 하고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하다가 있는데 강화도 운요 사건이 나죠. 이게 이제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이 사건이 이제 배경이 됩니다. 예.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메이 유신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국내에 반발 여론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 반발 여론을 무마시키고자 쳐들어온 게 일으킨 게 이제 강화도 운요 사건입니다. 예.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희들은 이모군란 일어나고 갑오개혁 생기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경술국치해가지고 식민지까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예. 그때 안중근 의사가 이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32살입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17살입니다. 예, 17세입니다. 예. 그리고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분들의 숫자가 거의 한 20만 명 정도 되고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분들은 약 400만 명. 예. 그런 저희는 역사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서양의 모든 월등함이 철학, 문화, 사상에서 왔다. 그래서 구국구망,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지붕의 것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부정이 새로운 탄생이다. 철학의 국가 발전의 기초다. 예. 그래서 전략적 높이의 사고이고 새롭게 판을 짜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중국 청나라가 왜 그렇게 됐고 일본이 왜 그렇게 됐고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갖다가 철학에서 보고 있습니다. 철학의 힘은 여기서 이제 레고라는 그 업체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레고가 이제 자기들이 기존에 이제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일본 그 자동차라든지 그런 장난감을 만들다가 비디오 게임이 나오면서부터 자기들 매출이 이제 시장이 이제 많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맨 처음에는 접근을 이렇게 했죠. 아이들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장난감이 안 팔릴까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그래도 비디오 게임에 이제 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기존 질문을 좀 더 철학적으로 바꾼 거죠. 아이들에게 놀이는 역할은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놀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이전과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아이들이 직접적이고 이런 그 비디오 게임 같은 것도 이렇게 좋아하지만은 자기들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뭔가 성취를 이룬 것에도 자기들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때부터 레고는 이제 블록 장난감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에서는 나오지는 않는데, 요거는 한번 변 대표님 한번 고반님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수백만 명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 이유를 물어본 사람은 뉴턴이었다. 네. 이게 뉴턴이 그때 당시에 기존 과학적인 이론이나 체계를 갖다 완전히 바꾼 인물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시선은 이렇게 세계를 바꾼다고 작가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도입니다. 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선도력을 가지고 선진화할 때라고 작가는 좀 얘기를 합니다.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한 몇 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위. 아우, 정확합니다. 10위입니다. 야, 10위입니다. 저희가 총 GDP가 1조 8천억 정도 된답니다. 예, 저희 정말 대단한 나라죠. 근데 미국을 보시면 GDP가 22조가 넘습니다. 저희 한 22배가 넘습니다. 예, 그게 한 넘사벽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많이 하는데 중국도 미국하고 좀 게임이 안 됩니다. 5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거의 200년 전부터 자기들은 선진국이었습니다. 이쪽 나라들은. 그리고 이쪽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직접적인 철학을 했고 철학 생산국이었던 나라들입니다.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장르를 만들 수가 있어야 그게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장르의 탄생은 인간의 욕망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동차를 이렇게 비유를 드는데, 예전에는 직선의 자동차가 유행했는데 지금은 곡선 쪽으로 바뀐 게 인간의 욕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어디로 향하는지 꿈꿔보는 게 상상이고, 그것을 곡선으로 판단하는 게 통찰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계속 나가려는 의지가 창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패턴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인간이 그리는 무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그게 문화고 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책에서 예를 드는 게 이제 그 피아노를 잘 치면 그건 이제 피아니스트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피아노를 치기 위한 이론적 지식과 체계까지를 다 알면 그거는 이제 음악가, 뮤지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뮤지션에서 이제 더 높은 단계는 이제 음악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은 이제 아티스트예요. 예술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악가와 예술가의 차이는 엄청난 갭 차이다. 우리나라하고 미국만큼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고개 상자입니다. 고개상. 이 고개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 문턱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선진국을 문턱에서 못 넘어가는 이유가 문화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제 예술적인 시선을 갖다 구체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